여러분, 비 오는 날 뭐가 생각나세요?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즘 막걸리 한 잔이란 노래도 많이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요즘 막걸리에 대한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약이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내과 의사로 근무해오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저는 30년간 해남군 작은 마을에서 매달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마을 어르신들이 유독 건강하고 장수하시는 거예요.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치매나 각종 성인병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진료를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자주 드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한 어르신께 여쭤보니, 아, 선생님, 우리 마을에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드시지요. 그런데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걸 타서 마신답니다. 처음엔 설마 막걸리가? 했던 제가 이 현상이 너무 신기해서 본격적으로 막걸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몰랐던 막걸리 한 잔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효능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특히 시니어분들이 겪으시는 여러 불편함들, 피로감, 소화불량, 불면증, 면역력 저하 등이 막걸리 한 잔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그 모든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막걸리를 제대로 마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모르시면 막걸리의 진짜 효능을 절반도 못 보시거든요. 막걸리 용기를 보시면 아래쪽에 하얗게 가라앉은 부분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걸 술찌꺼기라고 생각해서 피하시는데 이게 바로 막걸리의 핵심이에요. 이 침전된 부분에 유산균과 각종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쌀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 비타민, B군, 아미노산, 미네랄 등이 모두 이 부분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용기를 잘 흔들어서 이 침전물을 골고루 섞어 주셔야 해요. 그냥 윗물만 따라 마시면 알코올 성분만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해남 마을 어르신들도 막걸리를 드실 때 항상 용기를 흔들어서 뿌옇게 만든 다음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섞어서 마셔야 막걸리의 진정한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올바르게 드시면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로 회복과 에너지 충전의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남 마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활력이었어요. 다른 지역 90세 어르신들과 확연히 다른 에너지를 보이시더라고요.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 B2, B6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해지는데 막걸리 한 잔이면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꿀과의 조합이에요. 꿀의 천연 당분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막걸리의 발효 성분들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해남 마을 어르신들을 관찰해 보니 오후 2~3시경 막걸리 한 잔을 드신 후 저녁까지 활기차게 농사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막걸리의 피로 회복 효과입니다. 두 번째, 소화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힘든 게 소화 문제죠.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막걸리는 발효주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효소들이 우리 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요. 특히 막걸리 한 잔에는 요구르트 한 병보다도 더 많은 양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막걸리 100ml당 약 8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 있어서 일반 요구르트보다 몇 배는 더 많아요. 더 놀라운 건 막걸리의 식이섬유 함량이에요.
쌀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30년간 의료봉사를 하면서 가장 놀란 점이 바로 해남 마을 어르신들의 감기 발생률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더라고요. 막걸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버섯에서 많이 발견되는 면역 증강 물질인데 쌀 발효 과정에서도 생성돼요.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6에서 8%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이 정도의 적당한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잠 못 이루는 밤들이죠. 해남 마을 어르신들께 여쭤보니 대부분 밤에 잘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걸리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주는데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GABA 감마 아미노부티르산라는 성분도 있어요. GABA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해남 마을 어르신들 중에 당뇨병 환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더라고요.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쌀의 전분이 분해되면서 혈당 지수 GI가 낮아집니다. 일반 쌀밥보다도 혈당 상승폭이 훨씬 완만해요. 특히 막걸리에 들어있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겠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뼈 건강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골다공증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막걸리에는 실리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실리콘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미네랄들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줘요. 해남 마을 어르신들을 보면 90세가 넘어서도 허리가 꼿꼿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농사일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막걸리의 뼈 건강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꿀과의 조합인데요. 해남 마을 어르신들이 막걸리에 꿀을 타서 드시는 건 그냥 단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꿀에는 올리고당과 각종 효소가 들어 있어서 막걸리의 영양성분 흡수를 더욱 촉진시켜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막걸리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적인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적절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 잔, 약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알코올 도수로는 12에서 16g 정도인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적정 음주량 범위 내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시는 시간입니다. 해남 어르신들은 대부분 오후 2, 3시경 새참과 함께 드셨어요. 오후 활동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엔 식사와 함께 반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녁 늦게 드시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꿀과의 황금 비율입니다. 막걸리 200ml에 천연꿀 1티스푼 약 5ml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네 번째, 막걸리 선택입니다. 가능하면 생막걸리를 선택하세요. 살균하지 않은 생막걸리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쌀 함량이 높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골라주세요. 그렇다면 좋은 막걸리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해남 마을 어르신들은 직접 만든 막걸리를 드셨어요. 집에서 직접 쌀로 발효시켜서 만드신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직접 막걸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시중에서 파는 제품 중에서 좋은 생막걸리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생막걸리를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생막걸리라고 표기된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일반 막걸리는 유통을 위해 살균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산균이 대부분 죽어버려요. 생막걸리만이 살아있는 유산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재료를 확인하세요. 라벨을 보시면 원재료가 나와 있어요. 쌀이 첫 번째로 나오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해남 어르신들처럼 순수한 쌀로 만든 막걸리에 가까운 거죠. 만약 밀가루, 옥수수 전분 같은 게 앞에 나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알코올 도수를 체크하세요. 6에서 8도 사이가 적당해요. 이 정도가 자연 발효로 만들어지는 전통 막걸리의 도수거든요. 너무 낮으면 발효가 제대로 안 된 거고 너무 높으면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번째,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꼼꼼히 보세요. 생막걸리는 살아있는 발효주라서 신선도가 생명이에요. 제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가 가장 좋고 최대 2주를 넘기지 마세요. 오래될수록 유산균이 죽어가거든요. 다섯 번째, 반드시 냉장 보관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상온에 진열된 막걸리는 절대 사지 마세요. 유산균이 살아있으려면 좋은 보관이 필수거든요. 마트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된 제품만 고르세요. 여섯 번째, 포장 상태를 살펴보세요. 병이 부풀어 있거나 뚜껑이 볼록하면 과발효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제품은 피하시고 포장이 깨끗하고 라벨이 선명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런 기준으로 고르시면 해남 어르신들이 드시던 수제 막걸리에 가장 가까운 생막걸리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막걸리를 마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발효 음식과의 조합인데요. 김치, 된장찌개,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과 막걸리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발효 음식끼리 만나면 유산균이 더욱 활성화되거든요. 해남 어르신들도 막걸리 한 잔에 김치 몇 쪽 드시는 걸 자주 봤어요. 두 번째, 기름기 있는 음식에 좋은 동반자입니다. 전류나 튀김 같은 음식을 드실 때 막걸리가 소화를 도와줘요. 막걸리의 효소들이 기름기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가 인기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기름진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견과류와 과일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사과, 배 같은 과일과도 잘 어울려요.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과 과일의 비타민이 막걸리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네 번째, 단백질 음식입니다.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섭취가 더욱 효과적이에요. 해남 어르신들도 막걸리 한 잔에 두부 한 모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왜 하필 막걸리일까요? 소주나 맥주와는 뭐가 다른 걸까요? 소주는 증류주라서 발효 과정에 유익한 성분들이 대부분 사라져요. 알코올 도수도 높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맥주는 보리를 발효시켜서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지만 홉과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고 알코올 도수도 막걸리보다 낮아서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와인의 경우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적당량 마시면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막걸리만큼 다양한 영양 성분과 유산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 막걸리는 발효주 중에서도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의 유일한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냥 경험담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막걸리의 건강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막걸리의 유산균 함량은 100ml당 평균 8억 마리로 요구르트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경북대학교 연구팀은 막걸리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막걸리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했고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막걸리에 들어있는 GABA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어요. 일본에서도 쌀 발효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도쿄대학교 연구진은 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펩타이드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막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분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지방간, 간경화, 간염 등이 있으시면 알코올이 간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주치의와 상담 후 드세요. 막걸리가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약물 치료 중이신 분들은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 등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30년간 의료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흔한 것들 중에서 좋은 걸 찾아내는 것이죠. 해남 마을 어르신들처럼 막걸리 한 잔에 꿀 한 티스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운동도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기억하세요. 적당함이 중요해요. 하루 한 잔, 200ml 정도.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세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